네, 오늘 국회에서는 문체위가 문체부 등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관광, 공연 피해 대책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 어제 야 6당이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민주당과 이제 야 6당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저께 이제 기존의 이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재의결을 하려면 이제 200표까지 필요한데 198표로 부결이 됐고, 이후에 이제 민주당 등 이제 야 6당이 제3자가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외환죄를 이제 포함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발의를 했고, 오늘 아마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을 해서 다음 주에 아마 통과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포장만 바꾼 법안이다. 그래서 좀 내부 논의는 하긴 하는데 여전히 좀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강한데, 여야가 어떤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좀 이제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예. 여야 간의 정치 실종된 정치를 좀 살려가지고 이 특검법 문제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복원과 함께 정치적 이렇게 해위를 통해 가지고 이 내란 특검이 민주당 일방 독주로 야권들과 이렇게 공조해서 만들어진 특검법이면 그건 이제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해가지고 네.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특검이 잡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또 제2요구가 부결되고 난 이후에 그냥 반나절 만에 다시 네. 민주당에서 또 다시 일부 뭐 예안죄까지도 여기는 이제 포함되고 네. 또 내란 선전 선동 그리고 고소 고발한 사건까지도 전부 특검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 특검법을 또 발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또 반대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이제 사실상 이게 12.3 비상계엄에 관련 이 수사 주체들이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되지는 못해가지고 상당히 수체가 지체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특검에 관한 입장을 자신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은 이제 속전속결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통과까지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인 것 같은데, 김성태 대표님은 좀 같이 좀 그 여야가 좀 접점을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주셨거든요. 뭐 예.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동안 하여튼 이 국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원래 그 뭐 여기 원내대표도 하셨고 하지만은 예. 이 물밑에서 많이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을 해내는 건데, 예. 하여튼 어쨌든 이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그런 거 자체가 실종돼 버린,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국회가 협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를 조정을 하는데, 그런 조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동안에 저 특검법에 대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때 늘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네. 이제 그게 그 추천 방식이 제일 이제 그거를 양보했으니까,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 때도 뭐 이 또 최상병 특검은 추천 방식 바꿔서 제안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다가 뭐 그 후에 뭐 용산에 가로막혀서 예. 못한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이번에 여당하고 좀 합의를 해서 그 같이 그 발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네. 근데 지금 서로 이제 속내는 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고, 야당은 예. 저쪽은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뭐 인용이 되면은 뭐 대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게 그때 한참 저게 특검에서 수사가 중간중간 뭐 이런저런 거에 나오는 예. 걸 어떻게든지 좀
대선 이후로 좀 밀어보려고 뭐 이 정도면 수용할 만한 것도 일단은 좀 미루자 뭐 이런 속내가 아닌가 보여져요. 예. 예. 그러면 뭐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그러면은 접점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 지금은 뭐 서로 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좀 미뤄서 어떻게든지 특검도 구성하는데 한참 걸리고 해가지고 예. 하여튼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선 기간에 이렇게 영향을 좀 덜 주려고 여당에서는 그러겠죠. 예. 자, 하여간 뭐 내란 특검법 진행 상황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1차 집행 시한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2차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지금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저울질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공수처도 지난번 1차 때 한번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에 응하면서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입장이 여전히 이제 팽팽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체포 집행 어떻게 전망하시고 좀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원래 이제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누구냐 이거부터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제일 빠르게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검찰이었죠. 검찰은 역대 전두환 노태우부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MB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게 수사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도 또 이렇게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주체는 틀림없는데 이 내란죄만은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경찰에 가 있는 게 맞아요. 네. 다만 이제 공수처도 뭐 수사 주체들이 중첩되면은 또 공수처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정리가 이제 공수처가 돼서 가는 건데. 그동안 공수처도 이제 수사 경험이나 또 수사 이 역량이 좀 사실상 부족했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도 그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사가 장기화되는 부분도 이게 흔치 않는 사실인데 물론 뭐 그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경호법에 또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수처로서는 처음부터 저는 이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이었는데 뭐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조직에 지금 명운이 걸린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 영장까지도 발부받은 이 시점에 앞으로 경찰하고 어떤 공조를 통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이 유혈 충돌을 피하면서 또 사법 체계가 또 붕괴되지 않는 그런 뭐 묘수를 찾아낼지 저희들도 지켜보는 입장이죠. 체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오늘 이제 박종준 국회 이제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이제 자진해서 경찰 3차 이제 소환만에 이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이제 상층부는 아직 단호한 의지지만은 막상 하층부에 대해서는 이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또 걸려 가지고 공무원 연금 지급에 또 차질이 생기고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늘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때 집권당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신뢰 신임을 받고 흔히 말하는 호가호위 세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이런 혼란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비난과 비판은 피하면서도 대통령의 또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품격도 일정 부분 고려한 가운데 이 정치적 절충이 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막판에 어떤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뭐 체포 과정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충돌 이런 네. 부분은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글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래서 예상하십니까? 바람직하기로는 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일단은 네. 그러면 그 대통령 뭐 변호인단하고 공수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소환 뭐 하는 거를 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래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풀어야지. 그거 소환에 세 차례나 그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나오는데 영장이 뭐 불법인 영장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무법 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영장에 불법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장은 영장인 거죠. 네.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전 지금 속내는 네. 이 어차피 탄핵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전제 아래 네.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이 형사재판은 지금 이쪽은 이제 형사재판 아니에요. 헌재 재판, 헌법재판하고 달리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대선 기간을 좀 저것도 똑같이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예. 저렇게 지금 뭐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런 모든 불상사가 예견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재판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지금 네. 하는 거라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좀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예. 타협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예. 어쨌든 저긴 미루려고 하는 거니까. 예. 자, 이거 뭐 저 다음 주 이제 초까지 아마 좀 저 체포영장 뭐 집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번 굉장히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당이 조금 이 현재 그 특검법 야육당이 낸 특검법에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예. 이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시간을 버는 데는 특검은 하기로 해도 그 뭐 구성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네. 그럼 당장 지금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저 수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특검에다가 맡기는 게 서로 뭐 좀 그 잘 조정해가지고 네. 특검으로 가는 게 시간을 버는데도 제일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당도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당장에 근데 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이라서 특검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적 변호인들이 지금 이 수사 자체를 갖다 수사 주체 내란죄의 수사 주체 공수처의 이 수사가 만냐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꼼수 영장 쇼핑이다 해가지고 원래 공수처의 관할 지법은 중앙지법인데 거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불법 부당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국의 대통령을 그래도 수사하고 또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질 건데 이 모든 과정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성도 이게 결여돼 버리면 나중에 진짜 큰 혼란이 헌재 심판 결과도 이게 성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지금도 한남동 관저 앞이 저렇게 이 엄동설안에 영하 지금 15도 이 추위에도 지금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양측 지지자들. 예. 그런 걸 봐서라도 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특검 문제를 국민의힘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특검이라는 거 이 자체가 특검은 이제 뭐 원래 보충적 수사 뭐 그런 기능도 가지지만은 막 이렇게 수사 주체 가지고 논란도 빚고 또 뭐 이런 혼란 이 부분은 뭐 특검으로 좀 일정 부분 정리하는 부분도 하나의 큰 방편이죠. 그런데 이걸 정치적 손익 계산을 통해 가지고 특검은 하고 안 되고 근데 특검은 반드시 예간에 합의는 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뭐 이 아무리 MB 때도 집권당 시절이지만 내국동 특검 MB가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저도 뭐 드루킹 특검을 만들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만들어서 예. 지금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 좋은 방안입니다. 예. 특검하고 지금 저 이 체포 이 집행 직전의 상황하고 좀 어떻게 연결해서 같이 좀 패키지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령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 그 전부 뭐이 변호사들한테만 이 모든 사안을 맡길 게 아니고 예. 참 우리나라에 너무 이 변호사들이 너무 전면에 나선 것도 참 문제인데 예. 정치가 풀면 특검도 그러면 저 문제도 저는 서로 간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가 복원되면 그래서 특검도 서로 합의해서 가령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이 재작년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후에 초기 수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사단장으로서 수사를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사령관이 이걸 이제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그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제 이첩했다는 그걸로 이제 항명죄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는데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그동안에 3차례 폐기가 됐었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재추진하고 국정조사도 이제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 후속 조치 어떤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공수처가 그러니까 이 해병대 최상병 문제 수사를 가지고 뭘 그렇게 수사를 오래 그냥 예? 그런 부분도 참 저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능력에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해병대 최상병 이 특검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거야말로 그 뭐 실체적 진실 수사 뭐 예압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은폐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걸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왜 주저했는가?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해병대 최상병 특검 부분은 일정 부분 여야 합의해서 이런 특검에 가자 그런 의사를 본인이 밝혔는데 그때 용산에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당은 정치를 책임지는 집권당은 그걸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갔어야 되는 거고 오늘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 12.3 비상계엄 뭐 이 내란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의 국정 운영의 난백상이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뭐 사안을 가지고 마치 은폐하고 그냥 해병대 사령관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의심, 의혹 때문에 괜히 이거는 빠르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매를 불려서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어제 뭐 군사법원에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나 또 정부 입장에서 이 관계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소 저는 항소심 이런 거 공소 취하해야 된다고. 취하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무죄 확정 박정훈 대제 무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군 검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좀 탄력을 받게 되겠죠. 우리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참 공자 같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이 최상병 이 특검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가 용산에 다 가로막혔는데 당이 용산 앞에서 그동안 워낙 무력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 전 그대로라고 보는데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그 수사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용산에 가로막힌 거는 우리나라 다 올스톱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그리고 저거는 지금 뭐
아직도 뭐 080에 뭐 몇 번 그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 건지도 그것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저건 누가 거짓말을 하냐? 윤석열 대통령실 얘기하고 박대령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박대령 얘기를 다 믿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무정지까지 됐으니까 네. 뭐 참 그래도 1심에서 그렇게 무죄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 아마 이제 저 특검 안 네 하고 번째. 검찰에 맡겨도 그동안 꼼짝 못하던 검찰이 먼저 달라들어서 저거 진실 밝히려고 들 것 같아요. 지금 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해병대원 특검법 네 번째 다시 또 추진하고 거기와 관련된 이제 국정조사까지 이제 좀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